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교수님이 주말에 쉬는데 갑작스럽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갑작스러운 또 큰일이 생겼네요. 아시다시피 미국이 결국 이란 공습을 감행했어요. 그리고, 그렇죠? 예, 이란의 포르도를 포함한 핵시설 세 곳이 타격 대상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네. 어떻게 이 미국이 결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직접 개입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공격을 했다는 것은 개입을 한 것이고, 네, 그동안에 개입을 안 한 것은 아니었죠.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중요한 게 정보 제공인데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전과 마찬가지로 중동전에도 미국은 계속해서 개입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입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느냐인데 이게 그냥 일회적인 그 군사적 타격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더 큰 어떤 그 전쟁 행위로 이어질지 그것은 이제 좀 더 두고 봐야겠죠. 예. 그러면 뭐 지금까지도 사실상 미국이 이스라엘을 움직여서 이란을 공격했다는 건데 이제 아예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던지고 맨 얼굴을 직접 나타냈다 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그래서 직접 말이죠. 공격했다는 의미에서.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란은 왜 그 트럼프의 결정 직전부터 미국이 직접 개입할 경우 전면전을 피할 수 없다고 늘 경고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상 미국이 이제 군사 개입을 하면 전면전을 유발하게 된다. 이런 외무부 대변인도 미리 그런 이제 경고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실제로 전면전이 벌어진다는 것인데 실제 전면전이라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 그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재래식 전면전은 반드시 지상전이 되어 이게 포함이 돼야 전면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아, 미사일만 주고받아 가지고는 핵전쟁이 아닐 경우 예, 전면전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그냥 예, 서로 이제 폭격과 타격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지역에 지상군을 투입해서 전쟁을 할까? 저는 그 굉장히 가능성 낮다고 봐요. 아, 예, 네, 그래 또 한 가지 이제 전면전은 이제 핵 전면전인데 네, 그것은 꼭 지상군이 투입할 필요가 없죠.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다 쓰는 것을 전면전이라고 그러죠. 예, 핵 전면전. 그래서 근데 이제 핵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재래식 전면전보다도 더 낮은 그런 거라고 그렇죠. 보고요. 예. 그래서 이게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란이 저기 이스라엘에 지상군을 투입할 필요도 그런 이유도 없고요. 그러면 말이죠. 이 전 세계가 이 걱정하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실 중동전 자체가 장기전이었죠. 네, 그러면 말할 수 그렇죠. 없는 예, 장기전이었죠. 194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거의 한 80년 가까이 된 장기전이었는데 특히 이제 예,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예, 그리고 미국의 개입 이 건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이란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연 이란이 계속 그 자기네들이 공언한 대로 미군 기지들이 거기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사우디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요르단도 그렇고 그 공격을 한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뭐 여러 가지 이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 또 반격한다. 그러면 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우크라이나전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지속되리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주장은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하고 싸운 거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예, 근데 이건 이란하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전쟁 성격, 뭐 적의 성격이나 능력 같은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은 실현될 가능성은 음, 좀 낮지 않나. 그러나 중동에서의 분쟁 예,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게 그렇군요. 말하자면 태생적인 장기전이라고 그럴까? 뭐 그렇게 그렇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있잖아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가능성을 상당히 열어놓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2주간 내에 결정해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최후 통첩을 2주간을 주는 것처럼 읽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좀 미적거리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게 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 2주간 기회는 결국 페이크 같단 말이죠. 왜냐하면 2주간 얘기하는지 단 이틀 만에 바로 공격을 했으니까요. 이게 미리 다 이러한 공격을 결정해 놓고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었던 걸까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2주간 기다렸다가 그 중간에 이란이 그럼 협상하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정말 그림이 우습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또 이란이 또 준비할 시간도 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때려야 되는데 그런 말미를 주는 척 하는 거죠. 일종의 페이크죠. 그렇게 쇼를 하고 실제로는 계획대로 타격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타격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2주 동안 기다릴 수가 없었고 기다려봐야 뭐 오히려 자기네들한테 유리할 거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종의 속임수 비슷하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런데 사실 그 미국의 그 중동 전쟁 참여가 그 해외 군사 개입을 끊임없이 이제 자제를 주장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좀 배치되는 측면이 보이고요. 또 그 핵심 지지층인 마가 공화당원들 내부에서도 찬반이 맞서서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그래서 함부로 타격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봤었단 말이죠. 그렇죠. 지지층의 찬성을 끌어낼 자신이 있다고 본 것이겠죠. 이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모호해요. 예. 어떻게 전쟁을 끝내겠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철수하거나 아니면 손 떼서 이게 전쟁이 끝나느냐. 그건 아니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이 손 뗀다고 해서 당장 끝나지가 않아요. 유럽도 있고 뭐 다른 우크라이나 자체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동도 똑같습니다. 미국이 그냥 손 뗄 수가 없고 일단은 이스라엘과의 그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이건 상당히 정치인들의 표하고 관계돼서 워낙 유택의 그 자금력이라든지 자본과 그 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란을 굴복시키거나 완전 파괴를 해가지고 끝내겠다라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트럼프가 굉장히 다급한 것 같아요. 일단 때려놓고 그다음에 그것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거나 아니면은 뭐 공인되기 전에 바로 그 성명을 발표를 했죠. 몇 시간 전에. 그래서 뭐 대단한 성공이었다. 완전히 무력화했다라고 서둘러 발표했는데 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좀 어려워요. 트럼프가 말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공식적으로 이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 다급해가지고 빨리빨리 이것을 처리하면서 이스라엘에게도 모종의 압력을 가해서 이것을 끝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선전 효과는 그래도 일부 좀 봤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사실 마가 지지자들은 그게 옳아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고 싶어서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가 트럼프 정책이 많이 이제 도전을 받고 실패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해가지고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라고 발표함으로써 좀 순진한 트럼프 지지자들은 상당히 그 트럼프에게 지지를 더 크게 보낼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아마 트럼프가 그걸 노리고 이렇게 서둘러서 발표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피해 상황 좀 잠깐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좀 그 벙커버스터 B2 스텔스 폭격기를 통해서 이 벙커버스터가 좀 사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란 핵시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렇게 자꾸 이제 미국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저는 사실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단언은 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까지 B2 스텔스하고 GBU 그 벙커버스터 GBU 그 57 이것은 다 사전에 찍은 사진만 보고 영상만 본 거예요. 예. 이게 실제 날아가 가지고 이란 근처 어느 상공에서 기동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도 못 본 겁니다. 지금 전문가와 일반인 포함해가지고 다. 그래서 아주 근본적으로 회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B2 이 스텔스기가 거기 갔는지조차도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벙커버스터 이건 뭐 6발을 쏘아가지고 3군데 모두를 완전 파괴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그 성능을 보면은 완전 파괴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이제 포르더 같은 경우는 지하 한 80m 이상 그 콘크리트 구조물, 그다음에 안반층 밑에 있기 때문에 설령 그 정확하게 타격을 했다 할지라도 그 밑에까지 그 GBU 57의 성능상 그게 최대한 60m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토사라든지 자갈 같은 게 이제 주 성분일 때 그런 것이고, 콘크리트는 어림도 없죠. 근데 만약에 네. 그 한 곳에 6발이 그냥 한 곳에 집중하면 가능은 하겠네요. 그래도 이론적으로. 근데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예. 생각해 보세요. 그 먼 데서 쏘아 가지고 반경 한 5m, 예. 5m 이내 한 뭐 2, 3m 내에 그대로 딱딱딱 이렇게 그 꽂는 거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예, 그러면 말이죠. 현재 예. IAEA도 현재로서는 포르도 외부 지역에 오염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게 농축시설이 파괴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보면 좋을까요? 굉장히 좋은 그 지표가, 그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농축 우라늄이 이제 발견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파괴돼서 확산돼 가지고 지금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까지 보도된 것은 그런 이제 우라늄 오염이 이제 그 검출되지 않았다, 농축 우라늄이라고 하는 것인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실제로 전혀 파괴가 안 돼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없다인 경우, 또 한 가지는 그와 함께 GBU 57에 핵폭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재래식으로 사용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야지 우라늄 농축 그 징후가 없는 거죠. 그 오염 징후가. 그래서 지금은 아마 두 가지 다 맞는 것 같아요. 포르도 지역은 파괴가 안 됐고, GBU 탄도 실제로 썼다면 핵폭탄이 아닌, 탄두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재래식하고 핵탄두하고. 재래식 탄두를 썼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좀 더 두고 봐야죠, 이것도. 네. 알겠습니다. 스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중국과 이란이 말이죠. 실제로 이제 전면적인 전략 파트너 관계란 말이죠. 그렇죠. 이란은 그 SCO 상하이 협력 기구에도 들어와 있고 브릭스에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1대1로의 중국의 그 구상에서 전략적 요지로 이 유럽을 향하는 아주 육상, 해상, 물류망 연결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고, 러시아와도 또 관계가 상당히 깊지 않습니까?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맺고 있고, 그래서 또 중국, 러시아, 이란이 3국 합동 해군 훈련도 호르무즈 해역 구역에서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와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제3차 대전으로 비화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분들하고 의견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게 3차 대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데요. 예. 뭐 일부 전문가들이 뭐 그렇게 예측은 합니다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3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은 뭐 1, 2차 세계전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 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관계되는 국가들이 다 함께 오판을 해야 돼요. 오판. 그런 판단이 아니라 다 함께 오판을 해야 되는데. 오판해야 되는군요. 네. 사실 이란이라든지 뭐 중국, 러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동시에 오판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실제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누가 이익을 보겠는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도 이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세계대전이 아니라 지역대전이어가지고 중동 지역에만 딱 국한되면은 뭐 미국은 무기를 계속 팔아먹으니까 이익을 보겠지만은 다른 나라들은 다 손해를 보죠. 러시아, 중국 다 사업 다 망가지는 거고 이란은 뭐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뭐 이게 뭐 3차 대전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아니 이 세상에 가능성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가능성은 있죠. 맞습니다. 그 실현 예. 가능성, 개연성은 있는다. 이제 이거 그렇게 표현하죠. 개연성은 있으나 가능성은 매우 낮은. 예. 개연성은 있으나 가능성은 매우 낮은 이야기다. 그리고 당사자 이란이 그거 예. 원치 않습니다. 자기네들 이제 완전히 소위 국가가 소멸되는데 망하는데 예. 어떻게든 이것을 피하려고 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상당히 향후 전망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이제 상당히 타격을 받은 이란이 여기서 그냥 항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전쟁의 마지막 전망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게 전쟁이 확전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하는 것은 이란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요. 이란이 미국하고 적절한 선에서 그 피해가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면은 적절한 수준에서 그리고 또 미국도 직간접적으로 이제 그만하겠다. 사실 트럼프가 한 번에 끝내는 거라고 말하긴 했어요. 그런 조건이라면은 확전될 가능성, 특히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런 그 사태를 경험 삼아 가지고 이란은 더 적극적으로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어쩌면 핵무기 개발의 비밀리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지금 미사일,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그다음에 공격 드론 이런 것들의 이 전력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계속 확대시켜 나갈 거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야, 이게 먼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우리나라에는 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예, 실제로 뭐 지리적으로는 멀지만은 안보하고 경제 양쪽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보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 지금 북한하고 이란 관계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예. 또 북한하고 미국하고 관계는 또 적대 관계고 그래서 이게 한반도의 적대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적대 해소 이런 것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적인 것은 지금 호르무즈 이미 봉쇄한다고 그랬는데 예. 지금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쪽 걸프에 얼마 정도의 유조선이 우리나라 유조선이 가 있는지. 그러나 이게 틀림없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동 평화를 위해서 자 대한민국 10위권이라고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중동의 이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서로 군사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이제 입장을 표명해야 돼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고 예. 정말 중견 국가로서 우리가 국제 문제, 뭐 분쟁 포함해가지고 이런 데에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전쟁이 더욱 커지면 스튜디오를 한번 모셔서 또 좀 고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문장열 전 감사합니다. 국방대 교수님이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